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과거에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군과 대만군이 한판 붙는 워게임, 즉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미국 지상군이 개입이 없으면은 중국군이 완승했습니다. 압도적인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도저히 대만이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워게임을 해보면은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고슴도치형 비대칭 전략을 쓰면 설사 미국의 지상군 개입이 없어도 대만이 인민해방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전통적인 군사 전략은 본토 회복이었습니다. 파워 프로젝션. 도저히 숫자 면에서는 인민해방군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신의 탱크, 미국의 아브라함스 탱크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신의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입니다. 이게 최신이라는 게 가장 비싼 거죠. 이런 걸로 이제 중국군하고 일당 10, 일당 100으로 싸우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이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보고 워싱턴의 생각이 좀 먼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타이완 보고,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타이완, 너희 그 군사 전략을 바꿔라. 지금 같은 본토 회복 파워 프로젝션 갖고는 도저히 인민해방군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너희들이 뭐 F-16 아브라함스 최신의 탱크를 가지고도 숫자가 원체 많지 않느냐. 대만은 전투기가 300대인데 중국군은 1600대. 군함은 미국보다 숫자가 많은 360대고 뭐 탱크는 수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비대칭 전략으로 바꿔라고 대만한테 얘기해줬고, 대만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만도 과거의 본토 회복 파워 프로젝션 전략에서, 그러니까 정면 승부 전략이죠. 그래서 비대칭 고슴도치 전략으로 바꾸면서 과거에 예를 들면 2019년에 미국으로부터 한 22억 달러어치 뭐 최신의 전투기, 최신의 탱크 도입 계약이 있었는데 이런 걸 싹 바꿨어요.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 도입 어떤 패턴을 뭐 고가의 전투기, 고가의 탱크가 아니고 비대칭 무기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대만이 제일 공들인 건 하푼 대함 순항 미사일입니다. 이 하푼 대함 순항 미사일, 얘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흑해에 기함 모스크바 함을 한 방에 빵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강력한 건데 사정거리가 한 400km인데요. 이 하푼 대함 미사일 한 방 잘못 맞으면 중국이 자랑하는 랴오링 항공모함이나 산둥 항공모함도 격침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이 순항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히마스 고속기동 로켓 시스템 뭐냐면, 저건 사진에서 보듯이 그냥 이 트럭 위에 탑재해가지고 이렇게 팡팡 쏘고 팍 튀는 겁니다. 다른 데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 맞은 인민해방군이 레이더로 위치를 잡아서 타격하려고 해도 이미 딴 데로 도망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300km가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까지도 때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팅어 미사일이 250대, 뭐 스팅어 미사일을 이렇게 낮게 나는 항공기나 이 전투기 이렇게 쏠 수 있는 거고, 제블린 미사일이죠. 탱크 킬러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00기 정도 확보했는데 앞으로 3년 내에 한 400기 정도 더 확보하겠다고 이제 완전히 비대칭 전략으로 나가고요. 또 이제 특이할 저 배는요, 대만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확보 계획 중에 있는 최신의 스텔스 초계함입니다. 여러분, 초계함은 작은 배인데 한 800톤밖에 안 돼. 아주 조그만 배인데 얘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 배가. 그러니까 중국군이 가까이 가도 중국군을 레이더로 잡아내지 못하고, 저 더 배가 더 기똥차기는 아무리 날씨가 오고 파도가 치면은 이 배의 선체 구조는 파도 관통용이랍니다. 파도를 뚫고 그냥 나가버린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군 함정에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다가갔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4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400km니까 멀죠. 이 4발로 중국 항공모함이나 중국이 자랑하는 상륙 강습함 4만톤급이 있습니다. 이거를 빵빵 쏘고 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 배가 고속으로 스텔스 기능으로 달려서 빵! 미사일이나 어뢰 쏘고 튀잖아요. 튀니까 이거를 중국 구축함 말면 해도
요 조그만 배가 빨리 가는 거는 격침시키기가 힘들답니다. 제가 잘 아는 해군 장교 함장 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구축함 함장을 하시는데 휙 튀면은 아무리 구축하면서 막 함포를 쏴도 배가 구축함이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조그만 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답니다. 제가 생각에 요 배는, 이 배가 타장합니다. 요 배는 허접하게 뭐 중국의 뭐 수송성 이런 거 노릴 것 같지 않아요. 주로 항공모함하고 이 상륙 강습함만 노립니다. 다음은 하분 해안 방어 시스템입니다. 대만 해안에다가 촘촘히 이렇게 배치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서운 점이 이 이동식이라는 거죠. 한 방 쏘고 아까 히마스시로 딴 데로 도망갈 수 있고요. 인민해방군이 이제 앞으로 대만을 침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워게임, 전쟁 시뮬레이션을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는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3년 후에 벌어진다. 왜냐하면 우선 인민해방군이 상륙 강습함, 지금 인민해방군이 몇 개 매기라는데 여기에 1000명의 병력을 태우고 좀 헬기하고 탱크도 몇 대 실는데, 최소한도 이런 게 제가 보기엔 30척, 40척을 맹기로 해야지 대규모 병력을 갖고 대만에 들어가는데, 요거 맹기려면 한 적어도 3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의 지상군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데는 가정입니다. 최소한도 군사 정보, 필요한 무기를 대만에 대주고 아주 최소한의 항공이나 해상 지원을 해준다는 두 가지 가정하에서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단계가 이제 중국군이 공격하려면 적어도 시1진, 상륙 1진입니다. 상륙은 1진, 2진, 전문용어로 상륙 1파, 2파라고 합니다. 1파, 첫 번째 상륙군의 15만 명 정도가 대면 해협을 건너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는 대만군이 20만 명인데 대만의 해안방어에 배치되는 인력 한 5만 정도인데, 요게 3배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상륙작전에. 예를 들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보면은 방어는 독일군이 5만 명이었거든요. 노르만디 해안에. 근데 첫 상륙 일진이 첫 파로 간 게 연합군이 약간 16만 명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 16만 명을 수송하기 위해서 1000여 척의 연합군의 함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1000여 척의 배, 전함, 수송함, 포탄 수송함, 소해정, 수중 기뢰제가 이런 배들이 이렇게 직결해야 되고 병력이 직결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의 첩보위성이나 미국의 레이더망이 다 파악하고 대만에 주면서 대만 보고 경계태세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본토 회복을 하는 대만의 과거 전략이 하면 파워 프로젝션은 그냥 인민해방군의 전투기가 대만 해협에 뜨고 해군이 오면은 대만 해협에서 확 공중전하고 해전하면서 붙는 정면 대결의 개념이 있는데, 요번에 비대칭 전략으로 바뀌면서 고슴도치 쉬면서 경계태세, 즉 방어태세만 돌입하고 웰컴 투 타이완, 그냥 자기들이 대만 해협까지 가까이 근접까지 오는 거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걸 영어 군사 전문 용어로 Short Range Defense System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쭉 와서 인민해방군 15만 명이 공에 건널 때까지는 놔뒀다가 상륙군이 대만 영해에 들어오면 이게 상륙군의 킬링존입니다. 여기서 그냥 아작살 내겠다는 겁니다. 이 근접 비대칭 무기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군도 대만에 상륙하려면 이라크 걸프 전쟁 때 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들었지만 일단 첫 번째 미사일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전투기나 전폭기가 떠갖고 대만에 이제 레이더망을 파괴하고 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밍을 해야 되거든요. 제밍기가 떠가지고, 제밍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대만의 레이더망을 막 교란시키는 겁니다. 전파 교란해갖고. 그런데 미국이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제밍을 할 때는 완벽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이라크에 불란서가 이렇게 설치한 이라크 레이더망을 그냥 순간적으로 제밍으로 무력화시켰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이제 미국처럼 폼잡게 제밍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제밍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나 봅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제밍을 시도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중국군이 제밍을 하면 이거를 방해하는 엔타이 제밍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이걸로 미국이 대만을
도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군이 미사일하고 뭐 전투기 갖다 그 대만으로 벌집을 내는데 대만은 베이징이 상상하듯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섬이랍니다. 이 대만 해협 쪽의 해안은 벌집처럼 지하로 터널과 벙커가 연결되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지간한 그 미사일이나 레이더망은 뭐 지하 벙커나 터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미사일 공격을 할 때는 기습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멍하니 대만이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하나 첩보를 알고, 야,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전투기 떴다, 대만한테 정보를 주면 아까 대만이 갖고 있는 미사일 시스템이나 레이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뭐 이 산속의 터널이나 벙커 속으로 싹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예상한 만큼 대만군을 초토화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랑하는 그 초음속 미사일이고 뭐다 등풍이고 뭐다 쏟아 부어도. 그 다음에 대만은요, 제가 보니까 가운데 커다란 산맥이 있는데 이거는 3,000m 이상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뭐 한라산 1900 몇 미터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공격 징후가 있으면 대만의 주요한 전투기나 최신의 전투기나 이동식 미사일 이런 거는 태평양 연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거기 터널 속에 딱 붙으면은 아무리 중국이 미사일 공격하고 전폭기가 날려도 그렇게 대만군한테 커다란 타격을 못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이제 어디 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만 영해에 이제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진입하면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상륙군의 킬링존이죠. 이제 바다에서 아까 말한 대만이 갖고 있는 비대칭 무기가 병력 수송성 상륙 강삼 하면 막 날리는 겁니다. 이 중국이 자랑하는 저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세계 최대의 상륙 강함인데 저게 4만 톤이에요. 4만 톤이면 어지간한 조그만 항공모함 정도 수준이고 병력을 1000명이나 태우고 헬기하고 뭐 탱크도 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아까 말한 미사일로 막 한 방에 날리면은 한 방 맞으면 거기에 상륙군이 1000명이 있고 엄청나게 중국군의 피가 큰 거죠. 그다음에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 스텔스 초계함 타장함, 요런 하푼이나 타장함 이런 것들이 허접하게 무슨 수송선 쏘는 게 아니고 딱 노리는 게 중국의 항공모 랴오링, 후지엔, 산둥화, 대만 영해에서 킬링존에서 많은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이제 바닷속에 가라앉고 피해를 입지만 그래도 일부는 대만에 이렇게 상륙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다 상륙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군사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만의 섬의 특성상 대규모 병력이 상륙 가능한 곳은 5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면 이 미군이 노르만디에 상륙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물자, 뭐 탱크, 트럭 이런 것들이 해안가에 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은 해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만이 그런 해안이니까 저 지도로 제가 구글에서 봤는데 그런 해안인데가 5군데밖에 없대요. 자, 그럼 인민해방군 지휘부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야, 이 5군데를 분산해서 15만 명이 가면 3만 명씩 나눠서 상륙하느냐, 그좀 한 군데 몰빵해서 상륙하느냐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5개 분산해서 상륙을 하면은 병력이 분산되고 각계 격파 당할 우려가 크죠. 자,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보면 제가 별표로 5군데 이렇게 연합군이 상륙했는데 제일 왼쪽이 유타 해안이고 이쪽이 뭐 준호 해안, 소드 해안인데 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이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5군데 상륙 가능한 거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밀접해 있어야지 5군데 상륙하고 쭉 병력이 직결하고 상호 협동해서 진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한 군데 이렇게 막 몰빵으로 15만 명이 상륙하면 완전히 과부하, 해안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이 상륙작전이나 후속 보급품을 수송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대만의 비대칭 전략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로 우여곡절 끝에 또 상륙한다 그러면 지금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비대칭 무기 중에서 제일 많이 사들이는 게 뭐냐면 수중 기뢰 있지 않습니까? C-마인, 수중 기뢰하고 스마트 지뢰를 엄청나게 사들려고 그러고, 미국이 대만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대만 너희들 이렇게 비싼 F-16 아브람스 탱크 이런 거 사지 말고 이런 거 사라면서 미국이 또 이렇게 비대칭 무기를 많이 사라고 그러는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본대 함대가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노르만디에 몰래 들어간 배가 소해정입니다. 소해정은 수중기뢰를 제거하는 배거든요. 소해정이 싹 들어가서 수로를 열어놨어요. 열어놨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상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민해방군도 상륙하려면 인민해방군도 소해정이 있습니다. 소해정이 싹 들어가서 수중기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소해정이 들어가려면 인민해방군이 대만 그 해안에서 제공권하고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안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수중기뢰 빵빵빵 터지면서 인민해방군의 상륙전이 뭐 침몰하고 해안에 남바다고 난리 나고, 또 해안에 상륙하면 지뢰밭을 걷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걸 또 우여곡절 그때 일부는 그래도 뭐 인민해방군이 이렇게 상륙하고 뭐 자랑하는 탱크가 대만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건 뭐죠? 제블린 미사일이죠. 한 1,400개면은 탱크 500대, 1,000대 충분히 잡아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작살나는 겁니다. 대만에 들어간 그 인민해방군 탱크. 그 다음에 스팅어 미사일을 대만이 250대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대만 해안에서 인민해방군하고 대만군이 막 뒤엉켜서 싸우면은 중국군이 압도적인 공군력이 있으니까 이 공군 전투기들이나 전폭기 와서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이걸 지원해 주려면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낮은 데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쉽게 근접 항공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방 맞을 확률이 크죠. 스팅어 미사일한테 그냥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탱크가 상륙해도 안 되고, 대만 해안에서 중군의 수많은 전투기가 가도 안 되고, 참 뭐 중국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뒤엉켜갖고 대만 정념 작전이 장기화되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첫째, 후속 병력을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첫 번째 15만 명을 1파를 보냈으면 2파를 보내야 됩니다. 2파 보충 병력을 보내고 탄약, 뭐 먹을 거, 탱크, 트럭 이런 걸 보내야 되거든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1파에 16만 명이 갔는데, 그 다음에 100만 명이 추가로 상륙했어요. 대만은 지금 뭐 정규군은 20만이지만 예비군이 250만이 됩니다. 그럼 대만은 막 예비군을 동원하면 사실 지상군 병력 충원은 많이 되는데, 그 처음에 이렇게 상륙한 부대를 도와주면 인민해방군은 제가 보기에는 50만 명은 후속 부대가 가야 되는데, 50만 명을 대만 해협을 건너서 하려면 한 2,000척, 3,000척의 수송선 함정이 필요하고 엄청난 보급물자가 상륙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대만의 비대칭 장악 때문에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서방의 경제 제재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경제 제재하는데, 이 경제 제재를 받으면 차이나하고 러시아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러시아는 그래도 가스하고 석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지금 대외 교육이 한 반 정도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들어가 있는 서방, 미국하고 우방적인 반중동맹 국가 교육하기 때문에 무역 끊어지면은 중국 경제에 그냥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차이나의 결정적인 약점이 에너지 자급도가 낮지 않습니까? 주로 중동에서 말라카 해협 통해서 남중국에도 들어오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미군이 군사적으로 잡혔는데, 말라카 해협을 만약 미국 항공모함에서 꽉 봉쇄해버리면 중국 에너지 공급도 끊어지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점령이 장기화되면 삐지 열받으면 무자비하게 대만 도시를 이렇게 파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만도 고슴도치식으로 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미사일로 뭐 중국의 뭐 후젠성이나 이런 광동성이나 대도시에 그냥 미사일 몇 방 날리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샨시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미사일 몇 방 날려갖고 댐이 폭파되면, 이건 중국의 피해가 베이징이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사태가 복잡해지죠.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식 고슴도치 비대칭 전략을 쓰면은 결코 만만하게 거대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꿀꺽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그 비대칭 전략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군도 많이 참고하고 무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